근데 알림장을 못 썼다면 예전부터 못 썼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애들이 다 알림장을 써오는데 우리 애가 못 써오면 왠지 알아보셔야 돼요. 아이가 많이 느리다 그랬거든요. 네네. 성장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데, 자, 왜 안 썼니? 그러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쓸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아이디 이수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알림장을 잘 안 써옵니다. 현재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직접 알림장을 쓰도록 지도하시고 엄마가 볼 수 있게 어플로도 공유해 주시는데요. 학년 초에 아이가 알림장을 잘 써오지도 않았고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숙제도 챙겨오지 않아서 저와 함께 다시 학교 가서 챙겨오기 일쑤였습니다. 알림장 써와라, 숙제 챙겨와라 하며 반짝 열심히 하고요. 1, 2주 있으면 다시 해이해집니다. 왜 안 써냐고 물으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쓸 시간이 없었다고 하거나 선생님이 칠판을 가려서 잘 안 보였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럼 친구들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베껴오라고 하면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외워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숙제 준비물이 뭔지도 모르고요. 제가 챙기지 못하며 교과서를 안 가져오니 숙제 안 해갈 날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는 동 마는 동 하고요. 숙제 준비물에 대한 긴장이 전혀 없어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알림장만이 아닙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때 보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주체적인 학습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이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을 나름 열심히 노트에 적던데 저희 아이는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나중에 아이 공책을 보니까요. 필기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마저도 쓰다만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성장도 느리고 행동도 느립니다. 태어날 때도요 2.6kg로 작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하위 2% 작은 아이입니다. 한글도 1학년 때 겨우 익혔고요. 단원평가도 70점 내지 80점 나오는 수준이에요. 공상이 많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할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수시로 이름을 불러서 깨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풀배터리 검사를 했는데요.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낮긴 했지만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ADHD도 아니라고 하고요. 꼼꼼하고 계획적인 저와 너무 다른 아이.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자꾸 다그치게 됩니다.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눈빛을 보이는 나한테도 아이한테도 화가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스스로 필기하기는 아직 어린 건가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성장하길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고요. 둘째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알림장을 안 써오는 친구들 요즘에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머리에다 써오던데요. 이 친구는 머리에다가도 안 써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 2, 3학년 때 잘 쓰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게 보고 저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꼭 해가야 될 것만 이렇게 외워갖고 오던데. 네네. 쓰지는 않더라도.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 같은 경우는 못 쓰는 거죠. 자, 근데 알림장을 못 썼다면 예전부터 못 썼을 거예요. 네. 잘 쓰다가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없어요. 예, 예. 근데 사실 다른 애들이 다 알림장을 써오는데 우리 애가 못 써오면 왠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숙제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알림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이 대부분 다 쓴다. 근데 우리 애만 못 쓰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학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학년까지 어땠나 예. 하는 게 이제 좀 궁금하고요. 아이가 많이 느리다 그랬거든요. 네. 성장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데, 예. 자, 왜 안 썼니? 그러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쓸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네. 글쓰기가 느릴 수도 있어요. 글씨 쓰는 속도. 이유를 찾아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웬 핑계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느린 거 엄마가 알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다 느리겠죠.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어디가, 그렇죠. 뭐가 부족한지. 글씨 쓰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네네. 예, 당연히 다 못 쓰고 이제 맨날 써봤자 다 못 쓰니까 그냥 오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자 알림장 써 할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가려서 잘 안 보이면 진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보라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쓰고 좀 있으면 이제 지우고 지우는.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멍하다 그때 이제 쓸라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때 쓸라는데 선생님 이제 앞에서 근데 일단 느린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느리고 학습 능력도 예.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주체적인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단원 평가를 준비했는데도 7, 80점이라고 하니까 예. 가르치는 거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예. 이제 꽤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는 ADHD 같아요. 근데 교수님 지금 작년에 풀배터리를 했는데 ADHD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 기억하고 처리 속도를 얘기하셨는데 지능 검사에는 이제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그래서 언어 이해는 언어적인 기능, 지각 추론은 비언어적인 것, 작업 기억은 집중력, 처리 속도는 속도인데 이 2개가 이제 주의력하고 관련이 높아요. 근데 이게 평균이라고 ADHD가 아닌 게 아니고 다른 기능에 비해서 차이가 나면 ADHD예요. 지능이 130인데 작업 기억 처리 속도가 100이야. 이건 ADHD예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런 애들이 꽤 많아졌는데 저도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주의가 심해서 이렇게 계속 멍 때리는데 집중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점수를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아이들은 1대1 상황에서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실에는 막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주의 분산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이제 1대1로 할 땐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분산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학원보다는 가외가 더 효과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이분의 사연을 읽고 느린 학습자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경계선지는 네. 느린 학습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이제 일단 작업 기억하고 처리 속도가 100이면 정상 범위라고 하니까 아마 90에서 110일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정도인데 언어 이해랑 지각 추론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 가능성은 언어가 부진할 가능성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적기가 어려운 거죠. 왜 우리가 외국에 가면 모르는 뭐 영어가 잘 안 돼. 네네네. 그럼 사람들이 말하면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내가 집중력이 평균이라도 막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단어가 쌓이는 거, 그다음에 문장이 길어지는 게 속도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를테면 애를 셋 키우면 엄마가 이제 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째는 이때 말했는데 둘째는 이랬고 네, 막내는 네, 이랬네. 네. 그래서 그게 늦어지면 사실 언어가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언어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천천히 가면 나머지도 다 느려요. 처리하는 민첩성도 것도. 예,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얼추 하다가 말고 언어 능력이 어느 수준 아래고 이게 더 높으면 할 마음은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반짝하고 1, 2주 있으면 다시 해이해지면 예. 1, 2주마다 혼을 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혼을 자주 내라는 게 아니라 네네. 습관이 될 때까지 네네. 그냥 선생님이 알림장 하면 이제 알림창 이렇게 하게. 그리고 진짜로 이제 얘가 느려서 못 쓰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좀 디테일인데 네. 엄마가 볼 수 있게 어플로 공유해 주는데 왜 애한테 그러니까 지금 네. 숙제를 하는 거에다 집중을 해야지 네. 알림장에 집중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림장 못 써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리시는 거죠. 그냥 일단 써와 갈 때 너 써와 오늘 이렇게 하고 갔다 보고 왔는지. 만약에 무슨 책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야 올 때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일상을 원활하게 돌려야 배우거든요. 근데 맨날 알림장 뭐 이렇게 하고 야 안 써왔어 이렇게 하면은 이 알림장을 써와서 과제를 하고 준비물을 챙길 때까지 너무 프로세스가 길어서 맞아요. 네네. 뭘 배워야 될지 잘 모를 네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학습이 느린 것 같아요. 네. 단원 평가도 느리고 한글도 1학년 때 겨우 익혔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제가 옆에서 수시로 이름을 불러줘야지 깨어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부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집중을 하다가 일로 가고 하다가 일로 가고 예. 그럼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딴 걸 보거든요. 그래서 주의 유지 시간이 매우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이렇게 구름 속을 해치고 있죠. 그쵸. 선생님이 그 구름 좀 치워주고. 네. 너한테 또 왔어. 네. 안개 치워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ADHD 가능성 좀 다시 확인해야 체크해서 될까요? 왜냐면 얘는 약간 멍 때리는 ADHD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ADHD면 당연히 한글도 늦게 배워요. 작게 태어났다는데 미숙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숙아는 이제 신경학적 문제가 꽤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숙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지능이 예. 90보다 높으면 그 느린 학습자라서 이제 70에서 80 수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저는 ADHD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확인을 다시 해보고. 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니면은 왜 아닌지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지 예. 저도 이제 이렇게 검사할 때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 두 개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ADHD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력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거하고 너무 차이가 차이가 큰 나고. 거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아는 건 많은데 진짜 오래 하거나 이렇게 다 아는데 쉬운 거 틀리거나 이런 게 ADHD의 특징이거든요. 네, 어머님이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본인은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행동도 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느려. 그렇죠. 너무 행동도 느리고 학습도 느려. 이렇게 격차가 있었을 때 더 부모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더 다그치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효과를 보라 그러거든요. 다구치니까 애가 하더라. 그럼 다구치는 거죠. 이렇게 심플할 수가. 저는 얘가 알림장 쓰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다구치면 써요. 그러면 계속 쓰게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다구쳐서 조금 쓰면 내버려 둬요. 그랬다가 얘가 또 스르르 없어지면 또 그때 다구쳐요. 그럼 이제 학습이 안 되죠. 우리가 네. 뭐 운전을 배우거나 수영을 배울 때 짧게라도 매일 하라 그러잖아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약하게 다구친다. 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뭐 다그치라고 해서 엄청나게 혼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써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용돈에서 뭐 500원 뺀다. 네. 뭐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달라질 정도면 네. 충분히 활용할 만하지만 네. 그 부분을 만약에 그 부분으로 해결 안 돼.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봐라. 일단 쓸 수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며칠은 기억한다. 그럼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어나운스를 하고 지금 그것도 있거든요. 노트 필기를 못 한다고 쓰기장애 약한 쓰기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쓰기장애는 쓰기를 아무리 배워도 못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쓰기장애가 정말 전혀 못 배운 애들도 있나 하면 맞춤법 많이 틀리고 글씨 빼먹고 글씨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쓰기장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글을 한자 그리듯이 씁니다. 근데 그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글 쓰기 자체에 굉장히 이제 정이 떨어져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쓰다 보면 더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언어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언어 처리가 느리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영상 아닐까요? 영상. 저는 엄마하고 1대1로만 대화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를 들면 숙제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숙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느낌을 갖는데 엄마한테만 들으면 이게 어휘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한정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엄마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은 말을 들으면 그 엄마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뇌를 거기에 주로 써요. 네. 그래갖고 다른 비언어나 이런 건 떨어지고 네. 극단적이면 또래 대화도 안 돼요. 엄마처럼 친절하게 안 해주니까. 아니요. 이게 안 맞아요. 수준이요? 저도 봤는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상한 말에다가 엄마한테 들은 말을 뜨문뜨문 섞어서 하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엄마랑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현실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예, 말 조금 하시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거 진짜 언어 능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만. 일단 선생님하고 자세히 의논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쭉 멍하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ADHD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에 한번 가셔서 애가 어떤지 이렇게 쭉 써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ADHD 증상이 있어요. 네. 이제 부주의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부류에 있는 것 중에 몇 개 해당하는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내려주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한마디만 더. 느린 학습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린 학습자도 상담을 받아야 돼요. 느린 학습자는 이제 그냥 학습 능력 자체가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얘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로 교육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 가면 얘는 공부 못하는 애라고 맨날 혼나니까 일단 교사가 알고 어쨌든 교사 재량 안에서 얘한테 맞는 과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는 뭐 좀 복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의 조언 더 듣고 싶으신 분요. 조선미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